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우포커스. 오늘은 이번 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에 정치권과 법조계 한 주는 그야말로 길고도 숨가빴습니다. 대립전선은 한동안 전방위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질타에도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으로 남은 특권 영역을 해체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수완박 명분은 무엇인지,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먼저 이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 결국 강경 노선을 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이런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구상은 김용민, 황운하,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바탕입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을 설치하고 황 의원은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 아래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의원총회 논쟁 끝에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마저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에는 기소권만 두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기능도 한국형 수사국을 별도로 조직해 이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경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중수청, 특수청 모두 접고 미국 FBI를 표방하겠다는 민주당. 법조계와 학계는 상식이 있으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이 권력자에 대한 부실 수사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변 역시 6대 범죄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와 법리를 다투는 대한변호사협회까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고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이견이 아닌 소수 이견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지만 원내 지도부는 의총 후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4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선 수십 명의 의원이 열띤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급진파 목소리에 의견이 묵살당한 겁니다. 의원총회 결과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가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선순위가 검찰제도 개편이란 걸 공개적으로 밝힌 민주당. 전국 경색의 먹구름은 더욱 드리워졌습니다.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정식으로
그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편파적이라고 지탄을 받아온 김호수 검찰총장마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현 정권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는 5월 3일 법안 공포를 목표로 4월 국회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치소는 물가와 폭등한 집값, 장기간 방역 규제로 민생 회복이 시급한 상황. 자,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가중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전망은 어떻게 될지 분석해 봅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형사소 회장 석영대 정웅석 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학 회장님 먼저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가 됐는데 여러 법적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형사 절차에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수사와 공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공수를 제기하는 준비 단계로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수사 단계에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주당 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럼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를 할 때 현재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 그 오늘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기용이 된 후에 첫 출근을 했는데 한마디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 회장님, 그간 검찰 수사가 어땠기에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 원인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이 이 같은 법안을 만들게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수사 전체 사건을 보면 일반 형사 사건과 특별 수사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한 98% 정도 되고요. 금융, 경제, 공안 같은 특별 사건이 한 2% 정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특별 사건을 6대 범죄로 한정해서 현재 제가 통계를 대충 보니까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9%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고 1% 미만 사건은 특별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건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특별 사건에 대한 수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하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과거에는 보안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적절히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사건은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다 보니 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직수 사건, 인지 사건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 수사를 당한 많은 당사자들은 인권 침해를 당했다. 또 검사 입장에서도 어떤 사법적 통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점은 이 특별 수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비판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이 특별 수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 99%에 해당하는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배제시켜버리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우리 학자들이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대로 그 법조계에서도 너무 대안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학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먼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현 상태에서는 경찰이 송치를 하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는 없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다시 경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가 되면 킥스라는 형사사법통합 시스템에 그 검사 사건으로 사건이 등재가 됩니다. 그럼 이 검사는 이 3개월에 대한 넘으면 미제 사건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 넘지 않도록 이 사건을 통지하고 또 이 검사와 경찰과 적절한 보안 수사 내지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수사 지휘를 통해서 어쨌든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보안 수사 요구도 사라지기 때문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당사자, 고소고발한 당사자는 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또 반면에 과거에는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안 수사도 못하고 보안 수사 요구도 못하니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그대로 경찰이 끝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송치한 사건이건 불송치한 사건이건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국민이 세금으로 뽑아진 법률 전문가인데 그 법률 전문가 사건을 한번 스크린하는 게 국민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1% 미만의 특별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99%에 해당하는 일반 형사사건, 즉 국민, 서민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전혀 사법적 통제를 배제한다. 이건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한국형 수사국 이걸 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얘기를 듣고 처음에 홍준표 의원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뭐 공수처가 못하면 공공수처 만들고 공공수처가 못하면 이제 공공공수처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그 수사기관을 만들려면은 기존의 검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일단 등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인재가 들어간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기관을 또 다른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검사가 맡고 있던 6대 범죄에 대한 한정하여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또 반면에 새로운 민주당안을 보니까 현재 국수본과 검찰 직접수사관을 합쳐서 큰 수사청을 만들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6대 범죄 한정하여 수사청을 만들건 이 국수본과 검찰의 직접수사를 합쳐서 큰 FBI 같은 수사청을 만들 간에 사법적 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거 검사가 했던 특별수사에 대한 어떤 비판이 똑같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논의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적 통제에 중요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검찰로부터 무조건 배제할 것인가, 사법적 통제 없이 어떻게 검찰로부터 떼어낼 것인가. 오로지 검사는 기소 담당하는, 그래서 이를 공소청으로 격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수사청이건 또 어떤 큰 기구를 만들더라도 사법적 통제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해외 사례도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찰제도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 해외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륙법은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의 주재자로 행동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은 검찰청 내에 직접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 사법경찰관 지휘를 임명해서 검사가 이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죠. 현장에 나가는 건 사법경찰이고 컨트롤 타워는 건 검사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검사를 머리, 경찰을 손발, 손발이 없어도 머리가 없는 것이고 또 손발이 있어도 머리가 있어도 손발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대륙법의 시스템입니다. 그 대륙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소 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되니까 누가 범인이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하는 걸 공소 제기 전에 검사가 발견해서 필요 없는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필요한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공소 제기 전에 판단하는 시스템이 대륙법의 시스템입니다. 영미법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혐의자에서 경찰이 체포하면 흔히 차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보냅니다. 일반 가벼운 사건은 경찰이 차지하니까 그렇다 보면 경찰이 공소와
이 수사 기소를 같이 담당할 수 있겠죠. 중대한 사건은 경찰이 차지한 사건을 다시 검사가 대배심을 이용해서 기소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 시스템에서는 공소 제기 후에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방점이 있지 않죠. 영미에서는 구속 기간이 있지 않고 체포하면 바로 법원에 보낸 다음 법원에 있는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여 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영미식입니다. 따라서 영미에서는 검사가 경찰을 공소 제기 전에 수사를 지휘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혼재돼서 검찰에서 필요한 부분 또는 경찰청은 경찰에 필요한 부분만 따서 서로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재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상에 이게 혼재됐다는 거죠. 예, 그 정권 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내세우고 추진해온 검찰 개혁, 이게 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 빼기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검찰의 힘을 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수사권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 형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에 대해서 현재 경찰은 한 15만 명으로서 이 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치안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을 얹어주면 이제 또 다른 큰 공룡 같은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죠. 반면에 검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소청, 즉 공소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검사의 힘 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이 경찰이 뭐 능력을 떠나서 워낙 사건이 경찰에 몰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처리가 너무 지연된다는 점. 두 번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 그 이유서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유가 두세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불송치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현재 경찰 단계에서 너무 많은 사건이 폭주되고 있고 이 사건이 검찰을 넘어오면 검사는 이 사건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보안수사가 요구를 하다니까 어차피 또 경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결국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1차 적사는 경찰한테 정권을 송치해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를 하거나 보안수사 요구 등 수사 지휘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한 다음에 기소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학 회장님께서는 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이 단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수사, 기소, 분리란 말을 썼는데요. 그 개념을 이제 국민들에게 쉽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수사권이 결국은 뭐 특별수사청이건 뭐 국수본이건 결국 경찰을 수사기구한테 갑니다. 그럼 그 수사기구에 갔을 때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검사가 비난받았던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아서 비난받았던 그런 부분이 다른 기관에 가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수완박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검수완박을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 범죄를 척결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 사법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하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일단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고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면 결국 기뻐할 사람은 범죄자겠죠. 범죄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지 수사의 총량을 줄여서 범죄자를 세상에 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 검찰 개혁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은 된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면서 그 정치권에서 더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가 검찰제도 개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비난받았던 이유는 그 99%에 해당하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특별 사건입니다. 그 특별 사건의 대표 주자가 바로 또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역시 특별 특수부의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좀 일반 형사 사건 우려보다는 이 특수부 출신의 대통령, 특수부 출신의 검사장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막 이런 우려 때문에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우려는 저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개개 사건에 대해서 또는 개개 집단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국가 전체 사법 시스템을 바꾸겠다. 뭐 이런 방향은 저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우리가 이 세운 형사사법 체계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개수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대륙법계를 채우겠다면 독일과 프랑스처럼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경찰에게 맡겨놓고 바로 그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 주재 역할은 검사에게 맡겨서 상호 머리와 손발처럼 견제와 동시에 서로 잘 기능하도록, 결국 경찰과 검찰은 다툼이 되면 안 되겠죠. 왜 범죄가 발생할 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수사기관인데 둘 사이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은 양 기관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서 범죄자는 척결하고 또 죄 없는 사람 빨리 풀어주는 이런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 교수님, 그 다음 주에 전국 평검사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결국 저도 쭉 보니까 평검사들도 현재 사법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은 그동안 특수부 중심으로서 그리고 특수부 중심으로 승진이 됐던 이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데서는 대부분 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라 민생 사건과 관련된 검수완박, 계속 말씀드리지만 99%에 해당하는 민생 사건에 대한 검수완박을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건 뭐 재벌이건 힘 있는 자는 이 로펌 등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형사 사건, 어떤 서민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이 국가의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변호사를 쉽게 선임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검찰 제도고, 바로 검사가 이런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나 수사지를 통해서 사건을 잘 처리해서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검사도 역시 공판검사고, 그 공판검사가 바로 이 민생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걸 없애니까 뭐 검사라는 기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평검사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 이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국민을 위한 검찰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국가기관, 이게 바로 저는 검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모든 수사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 이게 국가 역할이고 그게 기본적으로 수사경 역할이고, 거기서 경찰과 검찰이 잘 협력해요. 국민의 안전, 또 국민의 재산, 그리고 국민이 편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 또 국민이 편안하게 밤에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수완박을 하면 그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 갑니다. 일반이건 특별이건. 그러면 이 경찰은 우리가 막연하게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우려가 있다, 언론을 통해 보지만 실제 국민들은 평생에 검사를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실생활에서 접하는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뭐 1년이나 2년마다 또 지역을 옮겨 다니고요. 경찰은 그 지역에서 때로는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실제적 권력은 경찰이거든요. 그 경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주고 사법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법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하시는 국민들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경찰이 이제 더 무섭겠죠. 과거에는 그래도 검사가
경찰의 어떤 행동, 어떤 수사에 대해서 통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사건에 대해서 검사 좀 봐주세요. 또 검사에게 이의청했는데 이 기능이 사라지면 이제 경찰과 관계에서 더 두려운 존재, 더 무서운 존재가 되겠죠. 반면에 그 지역의 유지는 경찰과 더 유착을 해서 경찰당에서 모든 사건을 끝내고 싶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현 민주당의 안이 바람직할 것인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경찰은 그 어떤 자질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가 15만 명입니다. 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전국 강박 곳곳에 지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에 대해서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 어떤 경찰이라는 집단, 그 집단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학 회장님께서 민주당 그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고집을 꺾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 그냥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마디 충고 한번.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원이 경찰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서는 순간 이걸 완전히 경찰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고요. 또 검사는 옷을 벗으면 변호사로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 직을 걸고 뭐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한가리가 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경제적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완벽히 장악하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사실 꽃놀이패죠. 모든 그동안 검사는 어쨌든 집권층과 약간 결기를 가지고 때로는 여기 대적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바로 검사는 나와도 언제든지 변호사 개업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런 검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사권 다 사라지면 모든 권한은 경찰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경찰을 민주당 안과 아이러니하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수사 권력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특별수사청도 뭐 법무부에 설치한다는 게 원래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했던 한동훈 검사장 밑에 특별수사청이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모든 수사권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부터 이 수사권이 다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이 법무장관 지명자가 깨끗함을 넘어서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퇴를 하는 게 국민의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회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학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에선 비상식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포커스. 오늘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과정과 실정을 짚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가, 정치의 목적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